예. 진짜 뭐 농림수산부 장관인지 법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고요. 임명할 이유가 소통을 잘해서. 근데 법무부 장관이 꼭 소통을 해야 됩니까, 국민과? 뭐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법무부 어떤 소관 분야에서도 국민과 소통이 또 필요한 부분도 예. 뭐 적잖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제1의 어떤 그 장관으로서의 소임이라기보다는 결국 이제 법치의 확립 또 관련된 어떤 분야의 그런 합리적인 관리일 텐데 예. 저는 이제 며칠 전서부터 이 조국 전 수석을 이 법무장관에 기용한다는 그런 평이 나오면서도 네. 한편으로 굉장히 또 반대 여론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이 정부가 조국 수석을 그대로 이 지명을 강행하는 것을 예. 보면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뭐 누가 뭐라 하든지 또 뭐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하는 식으로 예. 그야말로 내 뜻대로 간다. 뭐 아무리 얘기를 주위에서 들어도 듣는 건 듣는 대로고 예. 결정은 내 마음대로 한다. 예. 어떤 그런 것이 느껴지고 그러면 왜 이렇게 조국 수석을 기용을 했을까 그렇죠. 하는 걸 그게 생각해 중요한 것 보면 우선 그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지금 현재 대통령이나 정부가 이 검찰이 좀 불안한가 봅니다. 즉 검찰이 이제 나에게도 어떤 칼이나 이 매를 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아직도 불안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검찰총장을 내 사람으로 기용하고도 또 인사권과 징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장관의 큰 예. 힘이라고 하는 것이. 예.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 이번에 검찰 간부 인사에서 보듯이 예. 확실하게 어떤 분류를 해서 내 마음에 같이 할 사람과 같이 안 할 사람을 정말 확실하게 구분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아까운 중견 간부 검사들이 또 옷을 벗는 그런 사태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딘가에서 이렇게 치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들고요.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이니 뭐니 해갖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자녀 이제, 문제도 있고. 예, 근데 지금 이미 노출된 거 외에도 앞으로도 이제 정권이 그렇죠. 한 3년 차가 접어들면 이제 여러 가지로 이를테면 권력 어떤 그런 누수 현상 또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이 비리들이 터져 나오기 마련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권 내에서도 왜 암투가 없겠으며 그렇죠. 왜 이권 다툼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수사를 가지고 정권을 압박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을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좀 막는 장치가 더 필요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정말 어떤 경우에도 나와 그야말로 정치적 또 운명 공동체라 할 수 있는 사람을 앉힌 것이 같고 거기에 덧붙여서 아마 표면적으로는 근데 그런 이유를 내세울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검찰 개혁이라든지 사법 개혁이라든지 또 이 정부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드라이브 할 사항들이 이제 이 조국 수석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결국 조국 수석은 어쨌든 막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보듯이 검찰의 힘을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렇게 축소 이렇게 빼겠다 그렇게 해서 검찰을 심지어는 단순히 기소권만 행사하는 단순 공소관으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들을 곧잘 한다 그래요. 예. 이제 이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또 현재 검찰들의 기류는 또 전혀 그렇지 않으니 뭐 대선 배시니까 저는 한번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조국과 윤석열 지금 뭐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뭔가 충돌하지 않겠느냐. 실세 총장과 실세 법무부 장관 충돌하는 상황이 딱 와갖고 말이죠. 문재인 정권이 아주 곤란해지는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큰 틀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개개의 사건에 대해서 직접 어떤 일선 검찰청의 수사에 관여 개입할 수 없고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하게 돼 있으니까요. 어떠한 사건에 관해서의 어떤 그런 의견 충돌은 이렇게 자주 생기는 리는 없어 보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소위 검찰 개혁, 무슨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 자신도 우리 검찰이 좀 무소불위의 권한을 좀 이렇게 줄여야 한다. 검찰이 너무 검찰권 수사권을 남용함으로써 한편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부작용도 예. 많이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권한을 축소해야 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 지금 현재 정부가 지금 취하고 있는 그 권한 축소의 어떤 정도나 방향은 그보다는 훨씬 더 강한 톤으로 이렇게 완전히 검찰을 그냥 기소권만 행사하는 정도로 가겠다는 것인데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의 생각은 그거에는 도저히 공감할 수 없을 것이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검찰을 대표하는 총장으로서는 이 정부의 그런 방향, 검찰개혁 드라이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견을 제시할 것이 그것은 뻔한 일이고 그래서 그런 불에서는 상당한 그런 긴장과 그런 견제 관계가 예상이 됩니다. 내년 총선도 중요하겠네요. 내년 총선에 자유한국당이 압승하게 되면은 검찰 분위기도 확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만 지금 저는 압승보다도 제발 한국당이 좀 잘해서 상당한 몫으로라도 좀 이렇게 분발해 주기를 바랍니다만 압승한다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이 제도 개혁들이라는 것이 결국 법률의 제정, 개정, 이 법률의 예. 정비를 통해서 즉 국회를 통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도 국회가 그야말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못한 이런 개혁의 어떤 방향을 제어할 수 있고 적절하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해줘야 될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조국이 말이죠. 인사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도덕성 검증은 또 비공개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비공개로 하자고 그러는지 그동안 누가 봐도 말이에요. 조국은 한 점 부끄러운 게 없는 사람 같은데 이렇게 비공개로 하자고 하니까 그 내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홍철기 기자. 뭐 제가 이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동현 변호사님 계시니까 예.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예. 참 좋은데요. 자료화면 잠깐 보시고 예.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국이 맨날 하듯이 며칠 전에 또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 어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의 청문회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도덕성 검증과 정책 검증을 구분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그 이 재판관 청문회 때 남편의 합법적인 주식 투자가 공격 대상이었는데 많은 인재들이 청문회가 두려워서 공직을 맡기를 회피하고 있는 바 안타깝다. 그러니까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 이게 청문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인지 제가 좀 석 변호사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보통 이 고위직의 인사청문회가 이제 그 후보자의 자질과 그러니까 업무적인 이 역량, 자질과 이 도덕성을 검증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지난 10여 년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 간혹 과거의 예를 보면 정말 청문회 기간 내내, 시간 내내 자질에 대한 어떤 문답은 온데간데 없고 그렇죠. 계속해서 어떤 신변상만으로 계속되는 사례를 보면서 저희들이 참 이 눈살을 찌푸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의 정부, 현재의 지금 여당 후보자들은, 여당 관계자들은 참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난 10여 년간 전 정부 당시에 정말 인사청문회 때마다 말은 이렇게 어떠한 어떤 도덕성, 이런 신변사항에 대한 것은 불리하자 하면서도 정말 고위직 청문회 때마다 얼마나 집요하고 치졸하게 해왔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치 정부 이 어떤 수반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정말 인사권자에 대해서까지도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험담을 늘어놓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하물며 촛불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마치 5개의 어떤 그런 도덕성 조건 위장 전입 또 뭐죠? 뭐 부동산 투기, 또 이중국적 등등의
몇 가지에서 마치 이제 이 정부에서는 그런 인사를 기용하지 않겠다고 네. 큰 소리 쳤는데 네. 결과는 어떠했냐고요.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의 어떤 그런 후보들이 많이 나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대통령이 이제 인사청문회 결과에 관계없이 16명이나 네. 장관급을 임명했던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조국 수석이 이제 자기도 이제 청문회 그게 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갑자기 자질과 도덕성을 지금 구분하자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편으로 그거에 뭐 그런 주장에 뭐 이해 가는 면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일거에 그것을 이렇게 딱 가르마를 타서 이제 그만하자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아마 용납이 안 될 것입니다. 되죠. 예. 그런 점에서 이번 청문회에서부터 그러나 조금씩은 그야말로 야당에서도 마찬가지, 정말 근거 없는 그런 어떤 억측성 이런 뭐 이 공격은 지양해야 맞겠죠. 예. 그러나 합리적인 국민들의 그런 궁금증을 대변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조차도 마치 어떤 그런 것이 뭐 어떤 질문이 잘못된 양 이런 것을 피해간다든지 하는 부분은 아마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예.